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 PD님,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급보험금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 또는 두 번째죠.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이렇게 보험약관에 적혀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약관 기준의 보험금을 받든가 아니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사님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어떤 병명이나 진단일 때 어떻게 판단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확정 판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통사고 피해자가 2번, 즉 확정 판결이죠.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명 들어갑니다. 2번 선택이란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한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죠. 골절이나 아주 심하게 다친 사람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이제 관절 같은 데서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에, 또 세 번째는 사망사고인 경우, 이런 경우는 말이죠. 법원의 확정 판결로 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 아실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이게 지급보험금입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대로 제시하는 보험금이 확정 판결로 나오는 보험금보다 큰 차이가 난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봉사를 하려고 존재하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네. 회사의 이익 추구가 목적인 것입니다.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네. 아주 냉정하죠. 그동안의 경험으로 본다면 장애가 남는 환자, 사망사고, 수술을 해서 운동 제한 등 이런 것이 남게 된 환자들은 가능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면서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시했던 지급보험금의 몇 배 차이가 나는 확정 판결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네. 소송을 접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김 PD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또 전국 어디에 살든지, 제주도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서울에서 소송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말이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를 관리해 오던 지역보상팀에서 본사 송무팀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점이 손을 떼고요.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송무팀이 서류를 건네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한 번 더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PD님, 네. 제가 전에 언급을 한 번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소치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네네. 네. 거기에 소치화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예상 판결 금액이 약 2억 원은 되겠다 하고 소송을 시작한 경우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요. 네. 그동안에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기준으로 따져서
약관 기준으로 1억 원까지밖에 보험금을 제시 안 했다면 그 금액은 보험회사 센터에서 제시한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장안동 지점이다, 아니면 뭐 중구 지점이다, 이런 데서 센터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네. 본사 송무팀에서는 다시 한번 심사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소득이나 장애 예상 정도, 또 만약 소송으로 진행이 돼서 법원에 확정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본사 차원의 예상 판결 금액 등 그동안에 아주 많은 그 소송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해서 마지막 검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송무팀에서요. 이 검토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가 손해가 날 것 같은 판단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송무팀 차원의 소치와 합의가 여기서 제한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소송 속가 금액의 예상 소송 금액의 약 80에서 85% 정도를 해주는 경향이 일반적인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을 제시했던 보험회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억 원의 예상 판결 금액이었는데 보험회사 지점에서는 1억 원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무팀에서는 약 1억 6천 정도는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이 금액을 제시받고 최종 검토해서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1억 6천만 원에 합의를 하고 법원에 소치하를 해주는 조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도 1억 원을 제시했던 합의 금액이 1억 6천만 원으로 상승 변경되었으니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큰 협상의 성과가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송무팀과의 차원 높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가지고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진행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신체 감정 시에는 원고와 피고 측 다 참석을 하는데요. 이제 병원의 그 교수님 앞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신체 감정하는 병원에서 송무팀 직원과의 원만한 대화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일산에 사는 젊은 피해자였습니다. 네. 아주 충족한 합의금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그 상당한 협상의 묘미가 있고요. 협상을 잘했다는 자신감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다는 데에서 자긍심도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합의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합의금을 받는데 1번과 2번 중에서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를 실감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합의금을 받는 데 있어서 1번에 해당하는, 즉 소송을 갈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진단이 적은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80% 이상은 이 정도의 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많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또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쉽게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선택이죠. 결국 보험회사 약관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인데요. 이 경우는 교통사고 대부분의 피해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통사고 피해자는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하고 종결을 하여야만 할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험사의 합의금은 이꼬르 고무줄 성질이 있다라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네. 이 전 영상이죠. 네.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합의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보험회사에게 만만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험회사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하루 종일 뭐 그 잡이 사실은 보험회사가 합의하러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도박 같은 데서 카드나 뭐 고스톱 같은 거 하죠. 네. 이때 잘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타짜라고 그러죠. 네. 예, 아마추어가 타짜 이길 수 있나요? 김대님 못 이깁니다. 네. 예,
가끔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고객님은 어느 정도 합의금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이 보험회사 매뉴얼입니다. 한번 떠보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환자가요. 네. 상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험회사 직원은 이미 통화하기 전에 자기 데스크 앞에다 다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피해자가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이야기하면 그냥 빨리 주면서 합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게 되면 그 금액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 보험사의 제시 금액을 먼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합의금 제시에도 즉시 합의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연락한다 하고 상대 보험사를 조금 지루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보험회사 직원은 피해자가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쉽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가 수습이 다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병원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므로 포털 사이트에서 나에게 적합한 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겸손하지 못한 제안이지만 유국장 TV를 말이죠. 1편부터 80편까지죠. 현재 80 한 4, 5편 되는데요. 전부를 차분히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이나 사고 처리 방법, 합의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 환경의 변화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지식도 담고 지루한 시간도 보내시고 하면 보험금 합의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때요, 김 PD님? 오늘은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떻게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 등을 챕터 1, 2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뭐 약관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인 소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협상의 묘미인 법원의 소치와 합의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정보가 아니겠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